캐나다에서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번 추경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선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전 예산 편성이 의결이 될 예정인데, 앞서 정부 여당은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2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의결이 된다면요, 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2개월 만으로서 이 둘을 합하면 총 3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25만 원을 주는 것 방안,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에 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을 정했는데요. 모든 국민한테 돈을 주기는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취약층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에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국민당 25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겐 40만 원을 각각 지급을 하고, 이 소득 상위 10%, 이른바 이 부자들에겐 15만 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이 추가 발행도 포함이 됐는데요. 지역화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늘어나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앞선 이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지점이 있죠.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한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서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에 이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 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인데요. 코로나 시국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황의 여파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안겼다는 게 여당이 밝힌 채무조정안 도입 배경입니다.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했다면서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 편성의 취지,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이걸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감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며 일정 부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하는데요. 현재 국가 채무는 지난 1차 추경으로 1,280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는 2015년 국가 채무 591조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지역화폐 지급 금액과 대상을 두고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제발 공부 좀 하고 나랏돈 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재명 정부가 1인당 25만 원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이 포퓰리즘 정책을 기어이 시행할 모양이다라면서 정부 투자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돈 나눠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경제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표만 대면 좋다고 보고 진행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의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그리고 이런 것을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요. 당장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받게 될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돈이 나눠질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달인 7월 중순부터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당시에는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에 통과가 됐고 정부는 국회 통과 10여일 뒤부터 이 온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이 대통령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모든 국민한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추경안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현금 살포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포퓰리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현금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재원, 결국은 뭐 나라빚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나라빚이 이제 1,300조를 넘어서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게 그 2020년에도 한번 코로나 지원금을 준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요. 한번 네. 이런 식으로 그 현금 살포를 하면 그것이 그 이후에 제2, 제3 다른 명목으로 또 그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느냐? 결국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민생 회복 지원이라는 대의는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게 꼭 현금 살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 과거부터 집착해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는 누군가는 갚겠지 하는 심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과거 항상 인용되는 아르헨티나 사태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민생 회복 지원금도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비 진작이라든지 그리고 소득 지원 측면이 이번엔 골고루 다 고려가 돼서 전 국민이 다 받되 상황에 따라 액수가 지금 달라지는 형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